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같아서 어,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인연, 해마다의 좋은 인연을 늘 우리 후원자와 봉사자님들 뵙고 인사를 했는데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고 우리 좋은 인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또 가상현실과 지금 이제 현실이 서로 호환해 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비록 가상의 공간이지만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 후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시대에 발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인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인연이라는 그 좋은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메타버스 속에서 같이 좋은 인연으로 또 새로운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과 인연을 맺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좀 연로하셔서 여기에 메타버스 가상현실 속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게 무척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음, 또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니까 유튜브로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너무 또 안타까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좋은 인연 행사를 새로운 세상 속에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솔로교육센터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작하는 그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원자님과 봉사자님들이 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정진하고 또 정진해서 좋은 세상에 함께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 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인사말을 가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변한 시대 속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직접 걸음하시기 어려우셨던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께서 궁금해하실 요즘 센터 어르신의 일상을 어떠신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크게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 위에 첫 번째 네모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한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의 하루 영상 보시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후원과 자원봉사가 아닐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어르신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후원자님, 자원봉사자님을 위해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았습니다. 안전한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의 하루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센터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 덕분에 어르신의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인연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현입니다. 지금 온라인 이프랜드로 진행하는 2021년 좋은 인연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을 더욱 특별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한 분을 모실까 합니다. 바로 행복공양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책도 출판하셨던 성진 스님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사피엔스 스튜디오 마음을 읽어드립니다에 신부님과 함께 출연하셨고 지난 금요일에는 JTBC의 다수의 수다에 나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트렌드가 실시간 카메라 보기가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진 스님의 보이는 강연은 나중에 편집된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성진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자, 참 세상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가상인데 만나는 여러분들은 다 실존하시는 우리 분들을 또 이렇게 가상의 세계에서만 이렇게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강의들 많이 하고 또 있는데 이렇게 또 이 프렌드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이 가상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하기에는 또 처음에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또 우리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공간인데 어떻게 또 오늘 이 만남은 그야말로 최첨단을 다니고 있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보게 되니까 어느 면에서는 또 신선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는 직접 와서 어르신들 뵙기도 해봤고 제가 또 조계사에 있을 때는 이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또 조계사와의 또 깊은 인연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와서 여러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함께 많은 우리 봉사자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 또 후원자분들의 모습을 봤는데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이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2021년이 가는 이 시점에 그야말로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는 또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부탁을 받은 부분들은 소통과 인연에 관련 소통과 화합 이제 큰 주제가 이런데 오늘은 저는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가장 큰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화면에 이제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글쎄요. 이 화면을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에서 연세로 가시고 제가 이 초등학교 시절 일명 국민학교죠. 저희 때는 그 시절에는 정말 이거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걸 직접 해보는지 안 해본지는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신기했고 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딱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소통이 상징되는 그 첫 장면이 뭘까 라고 생각해서 봤을 때 바로 이 깡통의 줄이어서 그야말로 그 어린 시절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들렸을 때 왜 이렇게 신기했었던지 바로 그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그림 같아서 제가 오늘 선택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질문도 드리고요.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질문에 답도 좀 해주시고, 그걸 받아서 제가 또 이야기도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이 자 유튜브 채팅창이신 것 같은데요. 뭐 김정수님 그리고 뭐 이주연님 이런 분의 그 글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인사 말씀도 해주시고 또 채팅창에 또 글도 함께 올려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가상의 현실에서 실제 보는 것과 같은 소통을 하는 게 이 장이니까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이렇게 또 질문하면 여러분들 채팅창을 통해서 답을 해주시는 걸 보고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끌어가면 이게 진정한 오늘 주제에 맞는 소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제 이 프렌드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모습들을 이렇게 좀 봅니다. 그야말로 참 이 가상의 모습이지만은 각자의 이걸 이제 뭐 글쎄요 아바타라고 해야겠죠. 아바타로 앉아 계시지만은 굉장히 착하게들 앉아 계셔가지고 보통은 저도 이걸 해보면은 앉아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조작을 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몇 번 구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헤매고 했었는데 다들 너무 잘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뒷모습은 제가 이제 보는 화면 속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 뭐 닉네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머리 위에 떠서 이렇게 제가 잘 보고 있으니까 제 캐릭터는 따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셔서 그냥 사진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쳐주시는 저분은 반응이 이렇게 보이니까 좋긴 하네요. 보니까 이제 뭐 하트도 위로 날리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할 수 있고 다 해보면 되겠네요. 이게 박수 치는 거 박수 치고 싶으신 분들은 박수도 쳐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래도라고 쓰시는 분께서는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벌써 남겨주셨네요. 유튜브의 채팅창으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 제 소개를 우리 사회자분께서 잘 해주셨어요. 미리 이미 다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소개를 뭐 크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두 번째 화면에 보면은 제가 제 소개를 요즘은 최근이죠. 그야말로 최근에 제 소개를 할 때 가장 편한 설명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바로 저 프로그램에서 이제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거 보시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한 중마고 그 이후로 만나보지 못한 중마고가 다 전화를 다 주시고 헤어졌던 뭐 30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도 이걸로 통해서 만났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인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꼭 종교가 있건 또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도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선입관을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함께 만나서 활동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그동안에 종교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저번 주 금요일이죠. 사실 찍은 건 한 열흘 전에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찍고 또 많은 분들이 다행스럽게 저희 종교인들이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좋아도 해주시고 촬영 내내 굉장히 즐겁고 실제 촬영은 여러분들 보신 거 한 5배는 길게 했는데 너무 그 5배는 어디 가고 1시간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여러 종교인들과 만날 수 있어서 또 좋은 시간이었고, 제 태어나서 제 뒤통수를 가장 오래 많이 본 프로인 것 같습니다. 자기 뒤통수를 볼 기회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또 카메라를 또 저렇게 설치했는지 제가 이 나중에 편집돼서 이게 이 방송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뒤통수가 못생겼으면 어떡할 할 뻔했나. 뒤통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뒤통수는 좀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보니까 제 평생에 가장 많은 뒤통수의 장면을 본 것 같아서 또 기억에 남는 프로였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배웠고요. 뭐 그 속에서 설명도 되었지만 저는 대한불 조계종의 스님으로서 출가한 지는 올해로 29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29년 차가 됐고요. 또 그 속에 살면서 또 많은 분들과의 대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또 스님들이 참 또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찾아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차담이라고 해서 이 또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고 해서 오시면은 차 한 잔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상담도 듣고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 소통의 문제가 저는 늘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었고, 또 대부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소통에 대해서 이 갈등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갈등을 좀 어떻게 하면 줄여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갈등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저는 따로 대학을 찾아가서 이 분야에 대한 공부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조정하고 하는 그러한 이 분야에서도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소통이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제 첫 번째 조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화면이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참 이 어린아이들, 저는 이 사진을 제일 골랐던 이유는 맨발 때문에 골랐습니다. 저 시절 지나고 맨발로 서로가 대화를 하고 하는 시절의 기억이 저죠 사라져서 저는 특히 맨발을 한 상태에서 서로가 보여지니까 너무 멋있어서 이 사진을 골랐는데요. 여러분들 참 저 어린 시절에는 글쎄 여러분들 저 어린 시절에 소통 안 돼서 고민했던 그런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 시절에는 웬만하게 만나면 다 친구고, 또 그리고 대화 안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갖지 않았었는데, 점점 커가면서는 수많은 방법과 더 많은 글을 알고 언어도 더 유창해졌는데 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참 그런 생각을 반대급부적으로 또 하게 만드는 또 사진의 모습이어서 제가 이 사진을 선택했었는데요. 자, 한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소통이 가장 잘 되시나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이 누구일까? 네? 보기도 있어요, 보기. 우리 주관식이 약해가지고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도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1번 친구, 2번 여자, 남자, 친구, 3번
형제, 자매. 4번 부모, 그리고 뭐 이모든 삼촌. 4번이 이제 부모 대표되는. 자, 1, 2, 3, 4 중에 여러분들 소통이 가장 잘 되시는 분들이 예. 우리 김주연 님이 친구. 1번 친구. 오서인. 예. 친구. 예, 친구군요. 예. 유나 님도 친구. 예. 확실히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 가족을 넣구나. 예. 우리 함상원 부장님은 가족을 옆에 넣었네요. 예. 부인께서 보셔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정다영님. 예. 친구. 3번 형제 자매. 자매. 야, 자매도 있네요. 예, 자매도 있는데 한정만님이신가요? 예, 자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많으신 분들은 친구, 가족. 예, 가족. 3번과 4번으로 가면 연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번과 4번을 고르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연세 쪽으로 조금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야말로 그냥 MZ세대라고 가면은 1번 쪽에, 근데 2번은 아무도 없네요. 연인이 제가 말한 여자, 남자친구는, 예, 이제, 그 연인 사귀는 이제 이 부분이죠. 다 솔로이신가 보다. 이번을 아무도 하지 않은 걸 보면은, 아직까지 이번을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1번. 네, 제가 주위에도 가장, 여러분들이 소통이 가장 잘 된다라고 하는 친구를 보면 친구가 가장 많이 뽑히는 것 같아요. 친구. 근데 친구가 왜 소통이 가장 잘 될까요? 여러분들. 친구랑 왜 소통이 가장 잘 된다고 생각하는지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분들은 하나 답변해 주십시오. 자, 왜 친구가 가장 난 소통이 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친구가 왜 가장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한번 그 답이 뭘까? 한번 채팅창에 남겨줘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반대로 소통이 제일 잘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은 주관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직장 포함합니다. 직장, 상사, 직장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친구, 첫 번째 답을 보내줘. 자주 연락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는 공감대가 맞아서 비슷한 시간대에 살아와서 이해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솔직해도 돼서. 이유를 잘 들어주셨어요. 솔직해도 돼서, 공감대가 많아서 비슷한 시간대, 전체 공감대고 편하게 아주 그냥 진솔한 이야기를 해도 걱정되지 않는다. 마음이 부담이 없다. 함께한 경험들이 많아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친구가 선택되는 이유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편견 없이 들어줘서. 그럴까요? 친구 중에서도 편견 많은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좋은 친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주현님의 편견 없이 들어줘서. 아마 이런 게 비슷한 시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세대적인 선입견이 없다고 봐야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공감대, 그리고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편견 없이 들어주시고, 같은 경험 속에 나오는, 시대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마음 나눔이 좀 편하기 때문에,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써주세요. 소통이 제일 안 되는 사람. 자, 여러분들, 소통이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실명은 빼고, 꼰대. 이 꼰대는 꼰대의 정의가, 연령으로 먹고 가진 않겠죠. 일단 나보다 나이가 많고 하신 분들이라고 불러봐야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
여기도 기술이 예, 날이 가서 늘어지고 있군요. 처음에는 화면 안 보이는데 같이 보이는 거야 이제. 네, 꼰대 나왔습니다. 또 가장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누굴까요? 꼰대 있고. 꼰대는 일단 다 나보다 나이 많고 들어가고. 주관식이니까 여러분들 써주세요. 가장 요즘 내 주변에서 제일 대화 안 된 사람이 누구냐? 소통이 제일 안 돼서 힘든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후원하시고 봉사하시고 어르신들께서도 써주셔도 돼요. 유튜브에 채팅하실 수 있는 기능이 정도 하실 수 있으시면은 예, 우리 어르신 입장에서 내가 제일 대화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써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자기 말만 하느니 예. 그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건 뭐 세대에 관계없다. 나이와 관계없이 자기 말만 하고 내 말은 안 들어주는 사람. 소통이 잘 안 된다.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 야. 그렇죠. 자기 주장이 제일 강한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자기 주장은 비슷한 걸로 가야겠고. 또, 잘 듣지 않는 사람.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가는군요, 이거는. 제가 원한 거는, 이 부모, 엄마, 아버지, 이런 걸로 바로 들어올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네. 이거는 기본적 태도, 자세가 이런 분들. 감사합니다. 역시, 사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던진 배경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피부적으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소통을 나는 어떤 개념으로 좀 보고 있을까? 과연 이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이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뽑은 이유가요. 소통은 일방통행이 될 수가 없다. 원웨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이 우리가 고속도로의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양쪽이 오고 가고 하는 차량들이 서로가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즉, 이 쌍방향적인 부분이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정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참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한 대상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표현해 준 대로 일단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가 잘 편안하게 들어준다. 공감을 잘해준다. 이 전제가 들어가고 또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또 한 가지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잘 던져주고 있는지 나는 말을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과연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내가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역시 반대로 나는 그러면은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상대에게는 그러면 상대가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을까? 우선 이 부분들을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친구 간의 소통은 서로 공감대도 많고 해서 특별한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소통의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 가질 때는 가족 내에서의 부모하고 자신과의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직장 내에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조금은 더 넓은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와 나의 세대의 차이가 있는 분들도 아마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그것이 정치 성향이 나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주장이 다른 경우가 이런 다양한 그룹과의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섰을 때 아마 소통의 문제는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다가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정도의 답을 좀 하나의 비결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스님으로서 많은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했고 또 설명한 과정 속에서 많이 공통적으로 발견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딱 보실 건데요. 자, 이 뭐로 보시나요? 예, 굉장히 멋있죠? 그 푸른 숲에 한 마리 곰입니다. 곰, 불곰. 곰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저 장면. 예. 이 사진을 선택한 데에서는 제가 많은 우리 어머님들,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하시주시는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듣고 보면은 꼭 대부분의 가정에 저 곰이 한 마리씩 있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자연 속에 멀리 본 저 곰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분들의 답답함, 소통에 제일 안 되는 곰 한 마리, 곰 한 분씩 각 가정에 한 마리의 곰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이제 제가 이 곰 이야기를, 곰 사진을 갖고 왔느냐. 특히 이제 가정 내에서 어머님들이 아버님, 남편을 가장 많은 이 비유와 그리고 소통에 답답함을 느끼는 데 있어서, 우리 어머님들의 남편이시죠.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거의 곰으로 이렇게 곰과 같다 하고 이야기하는 자기 주장만 곰이 자기 주장이 강하냐 전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죠. 자기 곰 한 마리. 어머님들이 제일 그러니까 자제분들과 대화의 소통은 사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답답해하지만 감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특히 지금 한 40대에서 50대 사이 부모님들은 자제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쪽이 보이니까, 그나마 나은데, 이 숲속에 있는 곰, 우리 가정에 있는 곰이 곰 한 분과는 굉장히 이 노력을 거의 포기하시기도 하고 너무 답답해서 때로는 이 곰과의 전쟁을 벌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참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 많은 어머님들이 정말 우리 애기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그 곰과의 대화를 들어봅니다. 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화가 잘 안 되시냐. 상대는 일단 곰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곰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대화가 때문에 이렇게 답답해 하시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제가 알게 돼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곰에게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신다. 이게 참 이 소통이 되려면 전제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한 가장 포인트인데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소통을 원할 때는 첫째, 여러분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한 친구야 공감대도 많고 같은 세대 친구는 소통이 잘 되니까 빼더라도 여러분들 대부분 제가 이 소통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은 대상에 대해서 대상에 맞는 언어를
쓰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자의 성품은요, 5분을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5분 이상을 넘어가면 집중을 못합니다. 제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5분 이상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뉴스, 그 다음에 일기예보,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중계, 몇몇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 나한테 대화를 걸어주는 게 아니니까 뭐 이걸 소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남자들이 실제 대화를 할 때요, 여러분들 대화가 아무리 길게 해도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의 핵심들은 거의 5분 안에 일단 던져놓고 봅니다. 언어가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이 집에 계시는 이 곰 한 분과 대화를 할 때 보면은 본론이 5분 안에 안 나와요. 그리고 곰들은 기억력이 약해서 한 최근 일주일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한 3, 4일, 뭐 길어야 일주일, 5일 이내에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만 기억을 합니다. 5일이 넘어가면 곰들은 기억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연관성을 굉장히 약합니다. 추리력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하실 때 이미 거의 한 달간의 분량을 정리해서 던집니다. 즉 그러면 곰은 수용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미 5분 지난 순간 이제 멍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제가 찾다가 굉장히 참 곰이 어울리는 사진 하나를 제가 봤는데, 예, 보시면 예,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눈빛. 아마 들어와 계신 분 중에서는 나중에 훗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서는 이 눈빛을 아마 친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때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친구 중에서도 이런 눈빛을 보낸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난 당신이 하는 말을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네,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초점이 풀렸죠. 저 곰도. 한 달치를 추론해서 끼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곰들은 예, 그냥 저런 눈빛으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지선달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주관식인 거야. 예, 사지선달 예문 4개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예문이 6개 나오면 그 주관식으로 보는 거죠. 곰들은. 자, 이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기 어머니, 예, 아니 그 상대가 곰인데 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곰이 어떻게 알아듣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미 곰이 이걸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반응은 뻔하다. 즉 이거는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를 많이 들어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대화에서 상대가 내 말에 집중을 하고 잘 들어오고 따라오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런 표정 나오면 일단 전혀 소통 안 되고 있다. 이 소통을 이러면도 무시하고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던져버리면 소통이 아닙니다. 이 소통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푸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푸는 감정의 소비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소통을 감정의 소비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가 안 느끼는 거죠. 상대는 답 찾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큰 오류를 거칩니다.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알게 될 건데요. 예, 바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예, 잡니다. 회피죠, 회피. 예, 지금 여기 보면 곰이 뭘 알아서 자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회피인 거예요, 회피. 대부분 이 단계로 갑니다. 못 알아듣게 됩니다. 자, 이 소통의 부재.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말이 나오죠. 내가 대화가 안 된다.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즉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자, 이 명심할 게 있어요. 곰하고 대화하는 게 곰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들 중에서는 곰에게 맞는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상대를 곰으로 딱 곰이구나. 그러면 곰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하시고 곰에게 시키고 싶은 걸 정말 잘 시키는 분이 계세요. 일면 조련사 같은 분이 계세요. 자, 차라리 소통은요,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의 소통을 생각할 때 상대 말을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주안점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한테 이야기해서 상대가 내 말을 들어서 공감하고 함께 행동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소통을 거의 이거의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곰을 저렇게 재워버리면 아무 이제 이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고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제가 오늘 이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소통을 원하시는 내가 대화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할 때는 반드시 대상이 알아듣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곰이면 곰이 좋아하고 곰이 반응하고 곰이 어디에 눈이 초롱초롱해질 수 있고 이거를 가장 먼저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상대의 관심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상대와의 소통에 있어 첫 번째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즉 곰이 좋아하는 관심이 뭘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곰 좋아하는 걸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소통을 내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상대의 관심 그리고 상대가 지금 어떤 언어를 해야지만이 알아들 수 있는가. 우선 그게 알아들어야 거기에 나의 필요한 나의 관심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1차 관문입니다. 자,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지금 이제 80이 넘으신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이 거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는 글쎄요, 요즘 MZ세대는 모르겠네요. MZ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 40대 이상만 돼도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한 달에 글쎄 일주일에 제가 생각해 100단어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일주일에 100단어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 제 아버님하고 차를 무려 7시간을 추석 때 설에 7시간을 같이 타고 이제 시골에 있는 큰 데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대화가 제 생각에는 거의 한 30단어가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대화를 안 합니다. 대화를 안 하니까 각자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낯설어요. 자, 그런데 일단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용돈을 좀 더 타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버지가 나와 제일 함께 하고 싶은 시간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하고 목욕탕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 아들이 하나니까. 그래서 철저히 이용했죠. 아버지께서 목욕탕을 가자고 하는 그 일요일 오전을 놓치지 않습니다. 목욕탕을 일단 같이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모든 것은 굉장히 나의 이 소통은 쉽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왜? 상대를 정확하게 상대 관심사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욕탕 장면에서 저희 아버님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릴 때입니다. 왜? 유일하게 아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의 등을 열심히 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거의 등을 다 밀어드릴 쯤 되었을 때 저는 저희 아버님께 제가 필요한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즉 뭐가 필요한데 친구가 이걸 가지고 있더라. 예. 내가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그때 던지는 거죠. 한 달에 일주일에 100단원 이상 안 넘어가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도요, 여러분들, 소통이 필요한 쪽 아들이 아버지와의 소통 속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히 생각했던 게 바로 관심사. 아버지의 관심사.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상사하고 만약에 대화하고 싶어요. 필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상사의 관심사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아니, 그래야, 그 관심사에 내가 먼저 그걸 가지고 대화를 던지고, 그 다음에 관심사가 던져져야 상대는 일단 동질감을 느낍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그 관심사가 상대가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저는 아버님과 목욕탕을 가고 등을 밀어드린 게 바로 저희 집안의 가장 큰 고미신 아버지에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인 거죠, 그게. 즉,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먼저 여러분들 항상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를 생각하면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친구랑 하세요. 여러분들 진정 필요한 소통의 장면들, 부모이든 직장의 상사든, 여러분이 소통이 필요한 대상이 나올 때 여러분의 그 소통의 대상에 관심사를 가지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 관심사를 먼저 이야기한 후에 빠른 시간 내에 나의 관심사를 던져야 됩니다. 즉 결국은 이 소통에 있어서는요, 이 서로의 관심사를 빨리 알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긴 시간을 대화해도 소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친구 중에서도 아마 나눠질 거예요. 관심사가 비슷해서 되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관심사가 서로 소통이 돼서 한 친구들과 대화한 뒤에 기분하고 관심사가 너무 달라. 그러면 대화가 겉돌다가 오죠. 그럼 친구랑 또 다시 대화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관심사. 상대의 관심사를 먼저 내가 생각하고 그 관심사에 맞는 대화를 하라. 그래야 소통의 첫 번째 문을 여러분들 열 수 있습니다. 그게 열지 못하고 여기서 막혀버리면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대화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어머니들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분에게 이 소통 원하시면은 남편들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곰이 자고 있을 때는 건드리지 마셔라. 곰을 깨우는 방법은 나의 요구가 아니라 곰이 필요한 거를, 이 자고 있는 곰을 깨우는 방법은 곰이 좋아하는 걸 들여다대는 거야. 일단 깨워놓고 곰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낚시 좋아하는 남편에게 낚시에 관련된 남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갖고 싶었던 낚시의 그 어떤 부분들을, 용품을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셨대요. 그리고 이거 그래 기쁜이다 사시오. 남편이 자다가 벌떡 일어났대요.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너무 들어오더래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바로 당신이 필요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뭐냐, 건조기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건조기를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무슨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이 더 좋은데 왜 건조기가 필요한지 대화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먼저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정확하게 잠자는 곰에, 우리 집 곰이 필요한 걸 이야기하고 건조기의 이야기를 던지니까 남편께서 그전에는 첫 마디에서 벗어달라는
일단 낚싯대, 낚시용품에 벌써 당신이 가 있기 때문에 건조기에 크게 법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말할 때는 그 관심사를 통해서 자신은 그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대화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간다면 일단 소통의 문을 한번 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직장은 친구 사귀는 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직장은 인간관계를 깊숙하게 맺는 것도 아니다. 왜? 옛날 어른들은 직장이 평생 직장이었어요. 한 30년 봐야 돼요.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IMF 이전에는 직장을 다니면 거의 뭐 내가 뭐 크게 건강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 회사가 뭐 갑자기 문 닫지 않는 이상에는 끝까지 다녔죠. 그래서 그런 뭐 직장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인간관계 뭐 그 안에 다 모든 걸 맺어줘요. 그러나 IMF 이후 이미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옮길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은 친구나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몸은 변화가 심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속에서도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주위든 같은 동기든 내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여러분들 그야말로 진짜 소통이 필요할 시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 목적,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걸 꼭 풀어야 돼. 이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을 안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성품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친하면 대화가 잘 되죠. 근데 사회생활에 직장생활 이런 게 친한 사람만 하고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하면은 가장 직장 내에서 인간적인 성품이 봤을 때 제일 안 좋다. 대상은 대부분 위에 상사예요. 그게 통계에 나옵니다. 50% 이상의 가장 우리 직장의 성격이 이상하다. 다 윗사람이에요. 50% 이상. 거의 50% 이상이 윗사람을 나옵니다. 즉, 그래도 대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할 때 항상 사람은 보지 말자.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가려서 문제 풀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말고 눈을 감고 내가 소통해서 풀어야 할 그 문제에 집중한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싫은 사람하고는요, 싫은 사람하고 한다는 생각을 먼저 딱 두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알아요. 제가 언젠가 며칠 전에 어떤 직장 내에서 어떤 분이 같은 이제 비슷한 급수인데요. 같은 팀이 다르대요. 그 팀장이 참 꼴보기 싫대요. 그 팀장이 말만 하면은 이상하게 내가 하는 거를 다 이렇게 조금씩 이게 우회적으로 비꼬는 것 같아요. 회의를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꼭 한마디씩 거들어서 만약에 뭐 전체 회식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뭐 이게 코로나19고 뭐 이렇게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회식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대요. 그러니까 바로 별로 뒤통수만 봐도 보기 좋지 않고 흔히 말하는 속된 말 꼴 보기 싫은 옆 팀장이 그럼 우리 팀장님은 뭐 이렇게 부장님하고 같이 하시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빠지시고 저희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밉죠. 굉장히 밉상이에요. 근데 이게 팀이 다르지만 어떤 걸 하려면 협업이나 걸 하려면은 또 당신이 가서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해야 된대요. 너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그쪽도 너를 되게 싫어할 거다. 싫어하는 걸로 직장 생활에서 소통의 문제를 삼으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 생활하기 어려울 거다. 왜? 직장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하고 편한 사람과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은 서로가 계약에 의해서 서로가 가진 능력을 그 환경 안에서 서로가 잘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대상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집중, 즉 사람의 좋고 나쁘고 성품이 그렇고 저렇고 여기에 벌써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서 이 대화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미 내 스스로가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있어서의 기본적인 문이 닫혀 있어서요. 누가 내 문을 열고 들어와 주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눈을 감고 좋아하는 튼 싫든 이 사람 말고 내가 지금 대화해야 될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이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의 말을 상대가 잘 들어주기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소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겁니다. 그래서 10대 소통의 자세는요.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원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에 따라서 이 소통의 성패는 달립니다. 소통은 나도 상대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싫고 좋고 또 성품이 어떻냐 저떻냐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정확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 문제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미리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간 이후로 명심하셔가지고 내가 소통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장 1번, 2번을 두고 하신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좀 훨씬 조금은 또 원활한 이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소통이 돼야 무조건 뭐 화합을 하든 그 뒤에 모든 문제들은 이제 그 뒤에 다 이제 그 뒤에부터 따라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친구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요즘 친구와 관계가 좀 소원해요. 아마 조금 요즘 친구와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누군가 있으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나는 그 상대의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요즘 해봤을까? 상대의 관심사의 관계를 내가 관심 기울였나?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어떤 문제에 대한 서로 같이 뭔가 해야 되는 거에 대화를 많이 한 건지 안 그러면은 다른 부분 때문에 그 문제에 접근조차 못했던 것인지 여러분들 명심하셔서 한번 좀 바라보신다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소통의 조금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통의 주인으로서 소통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2021년 좋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서울연령복지센터가 허리가 정말 제가 조금 한 몇 년 만에 왔는데 글쎄 또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어르신들께서 와서 또 생활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원하고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으니까요. 좀 더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또 많이 오시고요. 또 그리고 추가적 정도 꼭 열심히 웬만하시면 놓치지 마시고 또 빨리 잘 맞으셔서 함께 센터에서 보실 수 있는 날을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화합과 소통을 주제로 강연해주신 성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좋은 인연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온라인 위크엔드로 진행하는 2021년 좋은 인연 다 함께 단체 사진 찍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의 왼쪽 아래 동그란 부분을 움직여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다 같이 단체 사진 찍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다 나와 주세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들 이게 처음이시라 조금씩 헤매고 있는데요. 화면을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손가락으로 밀어주시면은 화면이 움직이고요. 왼쪽 아래 동그라미 버튼을 움직이시면 이제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캐릭터가 움직입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이제 보이면 화면이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기 무대 앞에 강연대에서 우리 무대 위에서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좋은 성격이 영어 안 듣고